돌아가신 부모님은 이 물건은 절대 받지 마세요. 집안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절대 이 물건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자식은 절대 이 물건을 물려받지 마세요. 이것은 부모님의 것이라도 절대 물려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원숭이떼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손자가 태어나 이름을 지으셨던 분이신데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아니나 다를까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는 아마 여러분들 중 거의 모두가 겪어야 할 딜레마일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들 중에 19은 이런 말씀을 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돌아가신 분의 유품에 관해서 또한 사진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은 보관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물건은 꼭 버려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분명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 죽거든 화장을 해서 고향이 아니면 산이나 강에 또한 바다에 뿌려달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원숭이들, 이 유언을 들어서 평생 하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또한 제삿날만 되면 혼자서 울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평생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부모님과 인연의 단절을 만드는 것으로 절대 조상의 복을 얻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홧김에 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홧김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이것은 절대 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언을 가정한 화풀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말을 들어서 평생 하늘 안고 살아가는 일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유품은 물려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물건들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절대 유품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금은보석, 귀중품, 돈, 유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품이니 버리거나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라시대 유적이나 고려시대의 유적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유품을 버렸던 것은 부모님의 살림살이가 필요 없고 그 중에 쓸만한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태울 수가 없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건들을 다 그대로 사용한 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신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는데 아무런 해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 부모님의 사진은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우리 풍수에서는 영혼을 간직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진을 집에 거는 것은 풍수에서는 절대적인 금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의 사진도 그러한 것입니다. 집안에 부모님의 사진을 거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첩, 즉 앨범에도 부모님의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한 곳에 모아 깨끗한 상자에 따로 담아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장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소중히 정갈히 깨끗이 잘 보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고 존중인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도 보관하실 것은 앞서 알려드린 대로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접어서 돌아가신 분이 안 보이도록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생전에 받은 것은 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물건은 물려받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도 유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품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양반집에서는
쌍가락지를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유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골동품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생전에 받은 물건들로 인해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친구, 그 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버릴 유품은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풍수에서 유품을 태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존중과 예의에서 나타나는 수단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유품 처리 업체에 맡기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쓰레기 봉투에 유품을 모두 담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소각이 되기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유품과 일반 다른 쓰레기를 같은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만은 없도록 하세요. 이것은 유품을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것이라 앞서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유품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잘 봉해서 버리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장례를 치르며 절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볼상사나운 것이 장례를 치르면서 돈 문제로, 즉 유산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타인의 눈에도 그러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일 것입니다. 원숭이들, 영혼이 정말 없을까요? 그럼 왜 장례를 치르나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돈 문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면,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남긴 돈 문제로 그러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일단 장례를 치르고 돈 문제는 그 이후에 법적으로 하시든 서로 협의를 하세요. 장례를 치르는 시기 동안은 절대 형제간에 자매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한이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것만은 반드시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든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쓰셨던 침구는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식사를 하시던 수저나 식기는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양말, 지갑, 모자 같은 것들은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며 늘 착용하시던 것 역시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 중에 반지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형을 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